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있죠? 긴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이랑 진짜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진짜 많으셨어요.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다 신경 쓰시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는데 새학년을 준비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제가 오늘 챙겨왔거든요. 근데 좀 영상이 이전이랑 좀 다르죠? 이제 제가 얼굴을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을 찍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수가 상담도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좀 더 많은 영상을 좀 찍을 수 있게끔 여러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교육과정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이슈들도 교육 쪽에서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 아이들이 잘 잡아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할 내용 총 4가지 가져왔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굉장히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과 면담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학생하고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부모님이랑 만약에 대화를 하실 일이 있다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이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도 특별하게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피상적인 내용들 말고 내 자녀의,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됐을 때는 내 자녀의 진로, 그리고 학습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선생님이랑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대화 전에 우리 아이와 학부모님들이 서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선행돼서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님이 대화를 할 시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근데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사 부탁을 이제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꼭 이 진로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부분 대학을 목적으로 일단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학과에서 아주 무수히 여러 방향으로 진로, 그러니까 직업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또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계열, 예를 들어 계열이라고 하면 크게 나눠서 메디컬 쪽인지, 아니면 공학 쪽인지, 아니면 자연 계열 쪽인지, 농업 계열인 건지, 생활과학 계열인 건지, 인문 계열인 건지, 경상 계열인 건지 등등등, 여기에 파생되는 직업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랑 진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 직업이 아닌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좀 더 풀어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계열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팁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봐라고 하는 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못 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본인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걸 한번 골라봐가 훨씬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거나 2개만 고르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히 아닌 것을 선택하기는 좀 더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학생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를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실 때에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 때에도 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새 학기에
방향을 담임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계열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훨씬 낫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다는 훨씬 계열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만 저희가 전형이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있지만 이제 요거는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과 준비를 통해서 2 학년 중반 여름방학 때쯤 준비를 하는 것이니 얘는 빼고요. 그다음에 정시도 있죠. 정시는 수시에서 현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최저를 맞추는 정도로 일단은 냅두고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2가지 보자면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시의 전형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학생부 전형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죠.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이 교과 전형은 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종합 전형은 학생의 여러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등급으로 갔을 때는 어떠한 계열, 어느 대학 목표까지 두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만들고 싶은 분야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과라는 자체의 이 과 특성이 어떤 대학에는 있고 어떤 대학에는 없고 또 있더라도 인원수를 적게 뽑는다는 말이죠. 적게 뽑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각했을 때, 학부모님이랑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교과, 내신 등급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학생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적어져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등급이 좋으면 갈 수 있어요, 최저를 맞추거나.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는 인원이 적고 대학에서 다 배치돼 있지 않으니 나중에 본인이 3 학년 1 학기까지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이 심리학과를 지원을 교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원수를 쪼끔 더 많이 뽑고 있는 쪽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원수 많이 뽑는 인문 계열의 대표적인 학과들 뭐 있죠? 경상 계열이죠. 경영학과. 대부분의 대학들에 다 경영학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있어서 1 순위, 2 순위의 학과나 대학을 생각하시고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담임 선생님이 훨씬 이 아이를 상담하고 학생부를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어떠한 목표를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부 서류 작성하실 때 훨씬 디테일하게 피드백해 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2번째를 한번 보자면 수행평가 준비 세팅입니다. 이 수행평가 준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한 학기에 3 개, 4개 정도 혹은 그 이상 협업 능력을 학교에서 좀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명이서 같이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별 과제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자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들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역할을 맡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중학교 때 많이 없었던 학생들은 초반에 특히 고등학교 1 학년 때 혹은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수행 평가를 많이 안 해 봤을 때는 시간이 진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만 이 도구를 찾는 데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도구를 활용할 줄 몰라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여러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 도구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세팅을 해 주시고 알고 계신다면 학생의 공부 시간을 늘려 주고 수행평가 시간은 쪼끔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캔바라든지 미리캠퍼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PPT나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도록 툴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거든요. 네, 이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년에 따라서 세팅을 좀 미리 유료 버전이라도 해 주시면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좀 학기 중에 학생의 시간당 중에 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샌드 애니웨어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용량이 큰 자료를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선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컷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빠르게 컷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동영상 찍어오라는 수행 평가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좀 미리 한번 익혀 주시고 세팅을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수행 평가에 필요할 때 학부모님이 보셔서 쓱 좀 알려 주신다면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암기 과목. 이 암기 과목에 대한 세팅을 도와주시는 것도 새 학기에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유용한 도구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학교 끝나고 수학 학원도 가고 영어 학원도 가고 국어 학원도 가고 뭐 학원을 뭐 다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러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도 많잖아요. 수학 학원 정도는 대부분 많이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 암기 과목에서 아이들이 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을 내실 때 본인이 아이들에게 배포한 여러 유인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과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엔 부교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특히 암기 과목은 이 선지를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글씨, 이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여기 귀퉁이에 잠깐 조그맣게 나온 요런 내용들을 선지로 확대를 해서 시험에 나와서 아이들이 이 매력적인 오답에 탁 빠지도록 하시는 게 선생님들의 사실 미션이기도 하죠. 변별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계속 학원 가고 피곤하고 이런 와중에 이런 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잘. 그래서 공부를 교과서를 다 읽고 정리도 했다고 하고 외우고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암기 과목을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과서 이북 또는 캡처해 둔 내용들도 할 수 있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로 가려서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스콘이라는 앱인데 그 앱을 통해서 가려주시고 미리 가려주셔서 아이들 공부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했을 때 딱 주시면은 아이들이 미리 거기다 테스트를 볼 수도 있으니까 훨씬 도움을 좀 시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항상 새 학기 그리고 중간고사를 앞둔 시기에는 꽃샘추위로 인해서 정말 독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집, 학원 이렇게 다니다가 학교 가서 다 같이 급식도 먹고 수업 시간에 한 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이 감기 걸린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저희 어쩌죠? 일주일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가 시험 핵심 기간에 일주일이라도 아프면은 방학 동안에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어쩌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방학 동안 자고 싶은 만큼 잤다가 일찍 일어나서 인제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근데 적응을 못하면서 면역력력 문제도 되게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 학생들이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학생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새 학기에 따뜻하게 입는 거, 그다음에 영양제 챙겨주시는 거 등 좀 챙겨주시면은 아이들의 컨디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학기에 학부모님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만한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4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